키워드 탑5 뭐 좋은 얘기가 딱히 없네요. 최악의 분기, 목표 지수 하향, 유가 급등, 뭐 폭락 5개 중에 4개가 이 정도일 정도로. 근데 그 중에서도 2022년 이후 최악의 분기 마감이었다고 하는데 와, 올해 1분기가 그 정도로 안 좋았군요. 그 정도는 안 좋았고 네. 또 빠진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아. 되게 안 좋았고 이제 어제 얘기했지만 너무 좋았던 건 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최근 2년 동안 예, 너무 너무 좋았어요. 좋았죠. 속단 말로 이제 뿔 빨았다? 그러네요. 네, 표현하는데 지금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심리가 망가진 게 아닌가 싶고 실제 보기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거로 보이고 특히 이제 매그7에 워낙 비중이 높으니까 더 심리가 나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 진짜 매그니피센스 세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1분기 S&P 500이 5%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나스닥도 10% 넘게 10%, 빠졌는데 예. 다시 조정 국면에 이제 들어갔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뭐 S&P 500 기준으로는 이제 그 5분기 연속 상승 마감했죠. 네, 그걸 마감을 하면서 흐름 자체가 잘못하면 이제 그 아직까지는 조정이 아니지만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 뭐 들어간 건 사실이고 그 앞서 이제 맵에서 봤다시피 그 대각선으로 나누면은 왼쪽 윗부분만 빨갛고 오른쪽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부분은 분기 마무리가 된 맵인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의외로 그렇죠. 초록색 맞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수, 그러니까 S&P 500 하락이 조금 그 방어된 거는 방어주 섹터들이 좀 그리고 이제 보험 쪽 이런 쪽이 이제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방어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동일 가족으로 놓고 보면은 1%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요? 네, 동일 가족으로 놓고 보면. 예. 결국 M7이 다 한 거구나. 그렇죠. 다 한 거죠. 어제 그때 필리모르스는 31%로 나름 급등했어요. 급등. 어제 이때 인문담배 예, 만든 기업. 그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했던 그 혹시 만약에 가치 쪽에 매입했다 그러면 장이 빠졌나 싶을 정도까지 잘 버틴 겁니다. 근데 물론 아니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다시 한번 얘기를 그쵸? 하고 예. 좀 분산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가치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뭔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죠. 또 이게 잘 네. 섞어놔야겠네요, 포트폴리오를. 섞은 게 중요한데 네. 그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섞은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맞죠. 거의 없고 그러니까 테슬라 사고 테슬라 2배째 사기 때문에 네, 맞아요. 계속 더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그 오늘 나왔던 현지 개인들도 똑같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 개인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죠. 그런 부분.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부사장님께서 두 사람한테 금 없죠 하셨잖아요. 그럼 없죠. 금도 없고 네, 네. 필립 모리스도 없고 사실 이런 거 잘 손이 안 가죠. 그렇죠. AT&T 없고. 예, 그 AT&T 없고. 복스엑스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없는 분들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유한 주식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왜 했는지 생각하면 좋은데 혹시 막 습관적으로 주식 매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없겠죠, 지금은? 지금은 예. 조금 힘들어졌죠. 없겠죠. 예. 예. 꼭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은 뭐 지금 어떤 매수의 분위기, 매매 분위기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지난 2년,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 앞에 22년 빼고 이제 그 앞에부터 해서 상당히 이제 성장주를 바이드 딥하면은 성공한다라는 게 이제 몸에 체득이 됐죠. 그거는 이제 진리인 줄 알았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계속 바이드 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성공할 거다. 근데 더 장기로 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뭐 한 1년만 놓고 보면은 그 전략이 그렇게 쉽게 이제 먹힐 거냐 그 부분은 조금 의심스럽긴 하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올해 한 해는 어차피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향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세 이야기가 불확실성이라고만 하지만 결국 실적에 영향을 줄 거니까 예, 그렇게 될 때 뭐 지금 방어주 섹터의 일부들은 전혀 관세랑 또 연관이 또 없는 게 또 많고 그러네요. 예, 미국 내에서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올해만은 바이드 딥이 좀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테슬라는 들어보니까요. 매입하는 분들 성향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건데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법이 적용되는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네, 이제 네. 약간의 이제 일론 머스크 팬심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또 뭐라고 썼냐면 이 지금 실적 이제 지금은 단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 1등 갈 기업이라고. 아 그때 나왔던 그 시가총액이 7조 얼마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예, 예. 일단 지금 그 테슬라가 결국 이제 1등 갈 기업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팬심이 너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말에 네, 예. 그 말에. 말에 예, 약간 넘어가고. 종교 같은 느낌이 좀 강한. 아까 얘기했죠 태면이라고 딱 그러니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예. 딱 맞는 표현. 예. 뭐 올해만큼은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관세 턴제 게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바이더 딥을 계속 해야만 계속 딥을 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우리가 물론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 한정된 자금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벅찬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크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예. 올해만큼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번 분기에 1분기에 좀 알려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면요. 골드만삭스에서 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상향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예. S&P 500 그 목표 지수도 내렸네요. 두 번째 내렸고요. 두 번째나 빠르죠. 빠른 편이고 오늘 보니까는 야den이 내렸더라고요. 야den이까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내릴 것 같고 내리는 간단한 관세 때문에 이 감소하니까 내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보시면 5,300까지 내려간다 보시니까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300이요. 5,300 저점이죠. 지금이 5,600 정도. 5,500대죠. 예. 600대죠. 더 빠질 거로 보이고 있고 그 9개월 뒤에 가야지만 5,700 가고 1년 뒤에 5,900이니까요. 한참 뒤에 얘기죠. 5,900 가는 것도 EPS가 260에서 250가 내렸기 때문에 일단 이 감소한다는 걸 미리 얘기했고 그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골드만삭스의 이 보고 있는 목표 지수가 높은 게 그나마 높은 게 아닌가. 다음에는 아이든 더 낮출 거기 때문에 잘하면 4,000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4,000대까지 가요? 4,000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초반이라도? 일단 예. 그렇게 나오려면은 네. EPS 성장률이 거의 없고, 그렇죠. 네,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예. S&P 500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뭐 10년 평균이 이제 18배거든요. 예. 그렇죠. 18배, 18배를 받게 되면은 4,000대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나오죠. 10년 평균치가 그러면 S&P 500 기준으로 4,000대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18배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억지로 얘기하면은 지금이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무리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EPS 250 곱하기 20배 하면은 5,000 나오지 않습니까? 5,000? 네, 그러네요. 5,000이니까 절대 4,000대가 그게 무리한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마침 오늘 나왔던 혹시 그 서학개미 말고 예. 이 현재 기업분들 한번 주식 수매 사항을 보시면 좋은데 좋아요. 바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예. 가장 많이 매수 종목이 1등이 엔비디아입니다. 테슬라, 팔란티어, 아마존, AMD, 메타, 알파벳, 애플, 바클레이즈, 슈마컴이 있는데 예. 이 종목 어디를 봐도 아까 얘기했던 가치주가 안 보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실제 미국도, 미국 투자자. 예, 미국도 이렇게 너무 성장주에 가 있는 게 아닌가. 똑같은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희한하죠. 그게 좀 예, 꺾여야 되는구나.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그렇죠. 꺾여야 되는데 예. 그 제가 봐도 나오는 지표를 보면 거의 꺾이지 않고 어떤 큰 신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엔비디아를 갖고 있으면 이제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자칫하면은 약간의 그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가는 그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의 어떤 계획을 그르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매매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거보다는 어쨌든 다른 걸 가져가면 좋은데 어제 했던 금도 좋고요. 네.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약간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반등할 때 제가 막 그래도 괜찮아졌네요 이렇게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했는데 두 분께서 여전히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물음표를 많이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며칠 사이에. 네. 반영이 되겠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월가에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범주에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그러면 바쁘신데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월가 소식 그렇구나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의 방송하는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거니까 우리 방송 많이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도 지금 뭐 골드만삭스의 의견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으신가 봐요. 그러면.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강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22배라는 것도 그렇죠, 네, 그렇죠. 22배를 주는 거는 그걸 이제 그럴만하다. 인정하다라고 네. 인정해 주니까 그것만큼 곱해서 이제 계산이 그쵸. 되는 건데 그 근거에 이제 기저에 그러니까 매그 세븐이나 빅텍을 좋아하고 고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주는 거에는 과거에 이제 그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보다 현재 빅테크 기업이 캐시플로우가 훨씬 많이 벌어요. 예, 그게 높기 때문에 멀티플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들어올 돈이 계속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멀티플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을 높게 줬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뭐 계속 고점 그 AI 뒤에 하겠지만 AI 투자에 대한 고점 논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 멀티플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아, 이 참 관세라는 게 진짜 쉽게 얘기할 게 아니네요. 이렇게 S&P 500의 밸류에이션까지 20배 아래쪽으로 잡게 만드는. 가장 아픈 것은 이제 골드만이 원래 강세론자거든요. 그렇구나. 강세론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벌써 진짜 두 번이라고 하신 두 거예요. 번 연속 내린 거죠. 올해 들어와서 벌써 두 번이라는 거죠? 3월 10일 내리고 또 내린 거니까 야, 한 달도 안 돼 내린 거예요. 그러네요. 되게 빠른 속도고 네. 저는 이렇게 빨리 내린 거 처음 봤어요. 이번에. 그러게요. 예. 골드만이니까 내린 게 아닌가. 예. 그것도 또 의미가 있네요. 예, 예. 골드만이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내렸다는 거. 예, 예. 이것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긴 혹시 하네요. 실버만은 그렇게 안 내리겠죠? 네. 실버만. 그러니까 그 양대 축이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제 마이클 윌슨이 그렇죠. 좀, 약세론자. 대표적인 약세론자인데 네. 일단 지수가 잘못 그 소위 말하는 관세가 좀 더 강해지면 5,50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제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좀 나눠 넣긴 했는데 이게 한 5,800에서 5,900 그 이상 뭐 아니면 6,100까지 이제 올라가려면은 그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낮아야 된다. 네, 그 이야기하고 수익 전망도 좋아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둘 다 그 뭐라 그러죠? 겸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한 5,800 많이 가봤자 연말까지 예, 그 정도 예상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제 관세가 4월 1일에 더 커지면 5,500 아래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는지만 계속 집중해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도 사실 트럼프 입김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걱정하는 게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건데 거기까지 설마 생각을 하겠어? 거기까지 만들겠어? 라고 내심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또 어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야 진짜 경기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지금 좀 삐져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네, 그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났다. 그러니까 막 푸틴한테 화 많이 났다고. 네, 그 이야기도 하면서 관세하겠 그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유가를 내려가지고 예. 물가의 일부분을 잡겠다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나마 희망사항이었잖아요. 드릴 베이비 드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옆에 나오는 게 이제 델라스 연은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지금 그 많이 캐라, 많이 이제 채굴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채굴을 좀 활동은 증가를 했지만 유가가 더 빠지면 이게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 우리가. 채산성이 없어진다. 채산성이 없다. 그게 주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더 많이 하라고 해도 지금 최대로 지금 그 채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 지금 채굴을 해서 70 아래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더 하라는 거는 새로운 걸 파야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네, 뭐 그 가격대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더 이제 내리려면 얘네들이 수익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익을 포기하고 아예 자기가 손실을 보고 그 신규로 유전을 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네, 절대 뭐 자기가 손해 보고 할 그러니까요. 가능성은 절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다음 그림에 이제 색깔이 되게 많아요. 색깔이 많죠. 네. 왼쪽 그림이 현재의 그 원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소 단위부터 해서 이제 최대까지 좀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최대가 이제 한 45, 네. 45달러. 예, 45달러인데 신규로 판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왼쪽이 이제 최소 61에서 최대 70. 그러니까 새로 파는 거는 절대 수익. 왜냐면 여기 그 저게 기존 하나 운영비도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이걸 새로 장비도 많이 파면은 사야 될 거고. 예, 네. 새로 파면 다 손해예요. 지금 네. 70달러 겨우 넘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 유가를 만약에 더 떨어뜨린다. 네. 그럼 새로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 트럼프의 정책과 현재 그 미국에 있는 원유 기업들의 그 정책하고 뭐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 드릴 베이비 드릴 해가지고 트럼프가 네.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나마 유가를 좀 잡으면서 그래 그러면은 뭐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라고 그나마 기대를 했는데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아니 뭐 억지로 그렇게 하란다고 우리가 손해 보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또 문제가 있구나. 네. 그래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면은 더 올라가긴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유가는. 그죠? 만약 이제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석유 수요가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원유 기업한테 손해가 나는 거니까 더 이럴 때마다 줄일 저는 생각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시장을 뭔가 어떻게 막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되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계속 역효과가 좀 나더라고. 네. 그래서 그나마 트럼프는 근데 기업인 출신이라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이런 안 좋은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군요. 네, 쉽지 않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규제를 완화해줄게 예. 그거거든요. 그쵸. 너희들 그 원유 기업한테 이제 규제를 완화해줄게 했는데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이제 설문이 그 규제 완화해주면 여기 지금 보시면 49%가 네. 약 뭐 거의 그 완화되는 게 없거나 네. 1.99달러 정도. 아, 2달러. 네,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게 효과가 크고, 별로 없다는 네, 거구나. 그게 크고 28%가 2달러에서 거의 4달러 사이. 그러니까 요 정도로 미미하다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미미하니까 이거 뭐 너희 그 규제 완화해 준다고 해서 더 많이 파기에는 그 비용 단가가 또 아직도 비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비 효과로 간밤에 뭐 러시아 견제뿐만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버티다가 터져 나온 거군요. 네네. 어.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한 1, 2%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네. 간밤에 그 양봉을 보니까 꽤 최근에 보지 못했던 그런 유가의 양봉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런 외부 효과 터지고 풍선 효과 터졌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뭐 거짓은 아니다, 호황된 얘기는 아니다라고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허황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네. 그 제가 볼 때는 진짜 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네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 금이 제가 네. 필요하고 GLD ETF로 사시는 게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좀 조언 드립니다. ETF라도? ETF라도. 오. 그게 없으면 되게 아마 그 전체 포트가 회복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도 뭐 가치주 ETF도 뭐 사시면 좋지 그냥 이대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넘어와서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기를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지금 세 번째 키워드까지 얘기했을 때는 뭐 이렇다 할 네.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이게 조금 분위기 바꿔줄 수 있을까요? 오픈 AI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펀딩 라운드를 마감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픈 AI 돈 좀 이렇게 투자 좀 받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이걸 라운딩을 돌렸고 결국에는 400억 달러를 채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전히 그 AI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현재 그 오픈 AI 쪽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소프트뱅크가 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공한 느낌도 강하죠. 그렇죠. 여러 회사가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성공하는 데에는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이 밝히는 것도 GPU가 뭐 거의 녹고 있다면서요? 그 이야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오픈 웨이트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도 이제 또 다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요건 뒤에 오픈 무슨 랭귀지 모델이에요? 오픈 웨이트. 웨이트? 오. 오픈 웨이트라는 게 이제 가중치를 둔다는 건데 이게 이제 오픈 소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요? 그 차이가 이제 오픈 소스가 있고 오픈 웨이트가 있는데 예. 요 모델 자체가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 오픈 AI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프트뱅크하고 같이 가는 거기서 스타게이트 여기 또 스타게이트 이 같이 돈 중에 들어갔잖아요. 이 돈 중에 이제 스타게이트에 투자하는 돈도 이제 있거든요. 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그 100억 달러에 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좀 갈라서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자체적으로 영리법인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이게 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영리법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가냐.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계속 딴지를 걸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것도 네.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이제 그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그만큼 아까 말했던 GPU가 모자란데 GPU가 지금 모자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모자라고 그 다음 장 예. 이건 이제 코이브 할 때 네. 내용이니까 그때 보고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저번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엄청난 모델.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지표가 녹아서 네. 번 돈이 작년에 5조 원 벌었대요. 5조 원 오픈AI가. 그 정도면 아예 수익성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영리법인 맞네요. 예, 영리 맞잖아요. 영리법인.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쓰고 있다. 이거. 네, 돈은 아직까지 돈 벌려면 2029년 돼도 못 번다고 하니까. 5조 원을 벌어도 안 되네요. 네, 그거보다 더 많은 그 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상당한 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또 그거만 요즘 그 GPU를 녹이고 있는 주범이 그 그림이잖아요. 그림. 네, 네. 그림. 예, 지브리. 지브리. 예, 지브리식으로 이제 사진을 넣어주면 지브리식으로 그림을 또 약간 그려줘. 온화한 그림. 네, 맞아요. 이미지. 그겁니까? 만화 요즘 같은 온 그림. 세상이 지브리가 됐어요. 온화한 느낌으로. 약간 이제 재미로 이제 많이 해보는 맞아요. 상황이고 예.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많아졌는데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료 사용자도 다 풀어줬어요 이번에. 근데 조금 디테일이 달라요. 네. 저희는 무료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돈을 예. 내면 잘 만들어지고. 무료는 예를 들면 막 한 20명짜리 사진에 몇 명 없애버리더라고요. 지워요. 네, 자기 지우고 싶은 사람 지우고 눈, 코, 입도 약간 이상하게 생겼고. 근데 유료가 되면은 되게 따뜻해집니다. 그래요? 따뜻해지는 온화한 그림. 그건 몰랐네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오픈 AI 많이 쓰면 뭐 녹는다고 뭐라고 뭐 잠 좀 자고 싶다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땐 그냥 행복한 비명인 것 같고 예, 이렇게 자금도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 저희가 GPU 더 녹여서 엔비디아 더 많이 사게 해서 엔비디아 주가도 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열심히 오픈 AI 챗GPT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5번째 키워드 코어 위브 얘기할 때 또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문제거든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AI 데이터 센터 뭐 임대해주는 그런 기업으로 들었는데 근데 상장한 날도 별로 분위기 안 좋았고 그 두 번째 날에 또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그냥 엔비디아 GPU에 베팅한 기업. 그렇죠. 그렇게 투자도 좀, 받았던데요. 투자도 받았고 이 기업의 가치는 그냥 엔비디아의 GPU의 가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예요. 그거 말고는 이 비즈니스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GPU를 빌려주고 그 GPU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또 GPU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GPU의 모델은 H100입니다. 그게 H100. 25만 개를 들고 있어요. 예.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나올 GPU는 블랙웰이죠. 블랙웰, 뭐 블랙웰 울트라, 뭐 그다음. 그거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좀 사양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재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돈이 있는 많이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걸 또 하려면은 또 돈을 라운딩 또 모아야 돼요. 그래서 상장한 건가?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마 15억 달 자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부 있겠죠. 네. 일단은 네. 자금 조달할 때.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사기에는 돈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렇겠네요.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너무 모자라서 예. 예, 그거에 대한 걱정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부각되면서 좀 폭락을 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쉽지 않은 모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계속적으로 뭐 GPU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활용되고 그 풀로 이제 얘들도 이제 빌려주고 했지만 이게 갈수록 고사양화되니까. 네 고사양화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얘네들 그 GPU도 덜 쓴다는 또 그런 이 시장의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코어이브 폭락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도 가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네. 최근에 이제 그 AI 그 산업에 대한 가장 바로미터가 원래 엔비디아였는데 이걸 그 소위 말하는 그 뱀의 머리 같은 느낌, 방향성이 얘로 이제 보는 거더라고요. 꼬리가 이제 머리를 흔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얘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지금 전체 몸통이, 그러니까 몸통은 이제 엔비디아가 되고,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직접 빌려주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산하는 회사랑 만드는 회사랑 이거를 직접적으로 가격에다가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그럼 또 유통하는 업체에 있는 네, 것처럼 보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해석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할지 이 회사가 과연 그 블랙에를 어떻게 수급을 해서 이제 그러네요.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느낌상 코인 업계에 있는 스트래티지 같은 저도 그 그런- 생각을 그런- 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예, 생각해요. 원래 좀 쌀 때 사는 예. 거는 괜찮았는데 예, 그렇죠. 예, 예. 점점 비싸지는 비싸지니까. GPU랑 예, 예. 비싸지는 코인을 계속 사야 되는 입장에서 예, 예.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코어위브 주가도 이게 진짜 골치 아파졌습니다. 엔비디아 보려면 코어위브의 주가까지 봐야 되는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장에서 저희가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만미주 찾아와 봤거든요. 맛있는 미국 주식 확인해 보겠습니다.